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오셨을 때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 기간에 이제 이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았더라면 큰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고, 이 집의 어떤 결과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기도 하지만 제일 무서운 존재구나, 이런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많지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롭게 둥지를 터야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미리 알았더라면 생활하는데, 사는데 내 권리 찾아가면서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저 말고 박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시고, 보시는 분들이 손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무작정 그냥 뭐 실행력 강하다는 이제 핑계로 선생님 찾아뵙고 제가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했는데, 보면서 선생님이 연락 안 오실 때 제가 하루하루 갈 때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나 오늘 너무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당황했어요. 선생님께서 미리 연락 오시고 그 다음에 그런 속사정들 얘기하시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거를 저도 누구나 정말 상처 받으셨겠구나 생각하고요. 나쁜 사람들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좀 조언해 주신 것처럼 사회가 이런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데 저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앞에 영상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제 영상 중에서 경매 나온 이경영 배우 집은 얼마일까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뭐 조회수가 높으니까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경영 배우님을 만났습니다. 10월 27일 저녁쯤에 밤 11시경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길래 무슨 문자지 하고 우연찮게 열어봤는데, 아주 정중한 문자로, 정중한 어투로 이경영 배우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긴 사연이 적혀 있는 문자를 받았어요. 긴 사연이 있는 문자를 보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저도 긴 문자를 남겨드렸어요. 현재 상황에서 배우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해야만 되는 것들, 이런 걸 좀 구분해서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다음날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28일 날 연락받은 그 다음날 바로 배우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하면 접점이 맞아질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소탈한 모습으로 계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배우님은 그날 제 영상을 지인을 통해서 링크를 받고 집 앞에 제가 메모하고 편지를 놨던 거를 기억에서 찾아내시고 버리지 않고 있던 메모하고 명함하고, 그리고 부경꾼 영상에 제 이름하고 대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생각하시고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실망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한번 제공을 해 드렸고요. 앞에 촬영된 영상이나 배우님의 사생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지만 배우님 입장에선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도 많이 갖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런 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직도 한계가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피해자예요. 채무자는 가해자예요. 기본 전제를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담보를 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를 했겠죠. 거래를 했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번거롭죠. 번거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채권이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이때 부동산 경매라는 절차가 없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채권을 회수할 때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채권을 가장 많이 회수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낙찰자예요. 최고가 매수인이에요. 자,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감사한 사람이고요. 채무자 입장에서도 내가 빚진 돈을 제일 많이 인정하고 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 순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하면서 제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자로서 부끄러운 적은 없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채권자한테도 내가 이만큼 적어줘서 당신 이만큼 가져가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채무자한테도 내가 이만큼 돈은 갚아줬기 때문에 당신이 추후에 더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매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까지 부정적인 댓글들을 가끔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너무 이렇게 포장돼서 아니면 강제 집행하는 모습을 용역을 동원해서 부수고 강제로 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줘서 그러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경영 배우님 영상을 촬영하고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경매 절차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실행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성공이든 실패든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실행을 했냐 안 했냐 그 하나예요. 실행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죠. 누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야, 저거 나도 생각했었는데 저거 내 거였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행력, 실천이 뒷받침돼야지만 결과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도 많이 남겨있지만 댓글을 남기지 않고도 야, 네가 매물 남긴다고 이경영 배우가 거기에다가 연락을 하겠냐? 그 유명인이 너한테 연락을 하겠어? 넌 누군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저는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제가 실행을 해서 이렇게 옮겼던 저만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한 번은 더 깨친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남보다 더 좋은 성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무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협력업체 사장님들 많이 알고 있고 건설업자들 많이 알고 있고 시공사, 시행사 많이 지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는 저하고 경매 과정 중에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낙찰자고 명도해야 되는 입장이고 반대편의 입장에서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저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신경전도 벌이시고 어떤 분은 저하고 멱살도 한번 잡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서로의 상황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고 그분은 반대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열정적으로 대처했던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 또한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자, 이 실행력이 제가 지금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리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한테 도움을 주는 인맥 형성에도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사실이에요. 경매 물건이 나왔어. 이 물건 너무 좋아 보여. 이리저리 재다가 입찰도 못했어. 근데 낙찰 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나왔어. 그 가격보다 낮게 썼어. 저는 생각만 해서 이익이, 수익이 0이고요. 실행에 옮긴 최고가 매수인은 그로 인한 부가가치 이익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차이는 단 하나, 같은 생각을 했어도 실행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실행력이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만, 요즘 댓글에 많더라고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실행을 하시라고요. 자, 움직이셔야 된다는 점, 실행해야 된다는 점, 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경영 배우 한번 만나놓고 너 지금 그거 잘했다고 영상 찍냐?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부경꾼이에요. 부동산 경매꾼으로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경영 배우님께는 개인적인 얘기, 개인적인 해결책 제시해드린 거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경영 배우님께는 현 상황에서 고차원 경매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렸어요. 연락이 늦으셨어요.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잔금까지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잔금 납부를 한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보면 제가 이경영 배우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명도 과정에서 아니면 배당받는 과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겠지만, 그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판을 뒤집을 수 있겠다. 부동산 경매는 왜 이루어지죠?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죠. 경매를 신청하면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경매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요. 저 물건을 경매를 넣어서 현금으로 환가를 해주세요 라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적법 사유를 보고 난 다음에 본 물건을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진과 동시에 경매 법정은 부동산을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거 부동산 경매를 해도 돼 하고 압류 개시 결정을 떨어뜨리죠. 자, 압류 개시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표기가 되죠?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이 촉탁 등기로 명시가 돼요. 원래 등기를 할 때는 소유주가 이렇게 적법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야 되는데, 법원이나 관공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주의 동의 없이 등기할 수 있는 걸 촉탁 등기라 그러죠. 자, 촉탁 등기를 해서 경매가 시작된다고 알려줍니다. 등기가 된과 동시에, 촉탁 등기가 된과 동시에 부동산은 압류가 된 거예요. 부동산은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본 부동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압류가 되고 난 다음. 자, 그러면 부동산이 압류됐다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져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임의 경매는 소유자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돼요. 통보를 받지 못하면 그 경매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사례가 너무 많고 판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경영 배우님 사건을 쭉 보면서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법원에 나오는 문건 송달 내역, 정확히 이야기하면 문건 처리 내역에 대한 해당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법원에서 어떤 문건에 대해서 접수받고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아래 보시면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문건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보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것 중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보낸 문건이, 자, 비고란에 가면은 도달을 했는지
받지 못했는지 이런 게 명시가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압류는 등기상의 압류만 되면 압류가 된 거지만 경매 절차의 진행은 소유주나 채무자가 정확히 문건을 송달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 사건을 보니까 20년 1월 20일 날 채무자 겸 소유주한테 개시결정 정본이 발송이 됐는데 패문부재 받질 못했어요. 2월 27일 날 또 경매 개시결정 정본을 또 보냈는데 또 송달이 불능됐습니다. 4월 달에도 보냈는데 또 불능이에요. 4월 달에 한 번 더 보냈더니 또 송달 불능이에요. 4번이나 송달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경영 배우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소유주의 주소가 이경영 배우님 집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자, 주소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문건을 계속 보내는데 다른 곳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는데 그 집에는 채무자, 소유자가 없던 거예요. 없으니까 계속 불능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월 27일 날 도달을 했다라고 떴어요. 이 서류만 봐서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문건을 받았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받았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이상이 없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4번이나 안 받았는데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 소유자가 어떻게 받죠? 자, 만약 못 받았다 칠게요. 못 받았다 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입시켜 보면 최고가 매수인은 잔금을 납부했어요. 잔금을 납부해서 나는 소유자야. 등기도 내 이름으로 있어. 라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본 경매는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항을 전달을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건 송달 내역의 도달 내용만 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법원의 내부 자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 경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최고가 매수인,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채권자 이런 사람들의 위임장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면 돼요. 열람해서 이 날짜에 누가 받았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자, 도달 받은 거는 굳이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이사 갔다라고 판단되면 공시 송달도 가능해요. 아니면 보충 송달도 가능합니다. 자, 보충 송달이라 함은 본인과 관계된, 채무자면 채무자와 관계된 가족이거나 배우자이거나 아니면은 고용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달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신 받았다. 대신 받았으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이게 확실하다. 이러면 그 법원의 절차는 적법합니다. 하지만 여기 도달이라고 떴는데 이 도달이라고 받은 사람이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경영 배우님의 동료 배우가 받았을 걸로 추정해요. 전에 있던 소유주는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본 경매는 무효로 만들 수 있다가 제 결론이에요. 댓글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최고가 매수인이 피해본 거 아니에요? 최고가 매수인의 지금까지 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저도 경매인으로서 그분께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경매 절차의 진행은요,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목적인 거예요. 최고가 매수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방법이 없을 때, 여러 방법을 했는데 방법이 없을 때 최고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져가서 모든 이해관계를 정리하란 얘기지, 최고가 매수인은 권리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사람들도 역으로 얘기하면은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난 다음에 법원의 자료를 열람 복사하시면서 내 사건에 문건 송달 내역에는 이상이 없었나, 최소한 소유권을 무마시킬 수 있는 채무자나 아니면 소유자가 문건을 받은 게 맞나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센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경영 배우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를 받으신 상황에 본 물건에 마음이 좀 많이 상처를 받으셔서 그렇게까지 진행은 그냥 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복합적인 사고도 해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경영 배우님이 임차인으로 채권자로 있던 집이 경매 나온 이슈만을 보고 관심 있어 하셨겠지만, 이 한 건만 보더라도 경매 절차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행으로 옮기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얼마나 큰 일반 변수가 아니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뺏길 수도 있고 최고가 매수인인데 최고가 매수인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한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1차원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자, 저 같은 놈 만나면 여러분들도 방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놈처럼 수익을 거두시려면 여러분들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실행력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난다. 이경영 배우님이 협조해 주시고 이경영 배우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경매 공부하시고 복합적인 사고 하시고 실행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